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윤영태 소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용태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2011년부터 작년 지금까지 굉장히 우리 아파트 시장이 좋았죠, 그죠? 어떻게 재미 좀 보셨나요? 언뜻 보셨어요? 맞아, 먼저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좀 보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원래 2016년도에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까 한번 간단하게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30분인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셨죠? 제입니다. 윤용태입니다. 저 현재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를 하고 있고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네이버 카페 부동산 세상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살고 있는 대구 부동산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뭐 여기 좋은 정보가 없을까, 뭐 이렇게 궁금하다 할 때는 여기에 가입하셔서 이렇게 한 번씩 구경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연구소는 지금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한 개는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좀 돈을 좀 버셔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해서 여러 분야가 많은데 부동산 중에 아파트, 토지, 상가, MPL 쪽에 전문가 양성하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많이 이뤄냈고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 개인이 부자 되고 또 전문가가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 또 우리나라 전체를 좀 바꾸는 데 일조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 바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오늘 기회로 저하고 인연이 되시면은 우리 연구소에서 오시면은 아마 상당한 뜻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오시겠어요? 네. 예, 우리 연구소는 강의와 실전을 같이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구 아파트 시장 특징입니다. 보니까 우리 작년까지 말이죠. 우리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에 대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언론에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게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 가격이 계속 상승하더라 이런 거. 또 아파트 분양하면은 청약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게 몇 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격 상승장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돈을 좀 버셔야 되는데, 그죠? 많이 버셨죠? 지금 통장에 한 2억 정도는 항상 대기해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선생님 많이 아시는 분 있죠? 그렇게 고개를 돌리시는 분은 지금 좀 어렵다,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원래 제가 특징을 한번 모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핫오와 콜드. 이 시장이 지금 뜨거운가 안 냉각됩니다. 이런 거. 두 번째는 대구의 입주 물량이 지금 과잉이 된다는데 실제로 그런가? 아니 내용은 뭔가?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도심과 비도심의 사업 주체가 뚜렷하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도심에는 브랜드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진출하고
외곽에는 비브랜드들이 진출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개, 네 번째는 소형주택 공백은 오피스텔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1, 2인 가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오피스텔도 좋지만 소형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건설업체들은 그죠? 소형 아파트 공급 없이 오피스텔 위주로 가고 있더라. 그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주요 내거리를 주목하라. 이건 뭐냐? 대구의 주요 범어 내거리, 축전 내거리, 신매 내거리 이런 위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앞으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나 땅이나 투자하실 때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대구시장은 뜨겁냐, 지금 식었냐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 언론에 보면은 뜨겁다, 하시다 하는 쪽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 대구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도심 지역은 여전히 완판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5년 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되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자, 그리고 대구 청약 경쟁률이 전국 최고다. 기현상이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식었다 하는 쪽에 뭐냐 반응이. 부동산 불패다. 대구가 꺾겠다. 또 주택 매매 거래가 급냉각이 돼서 대구가 방토막 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선생님? 예. 지금 대구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2016년 3월 현재 어떤 상황이죠? 예? 홀더 또 그렇죠. 지금까지 보니까 핫과 콜드 사이가 근데 혼재되는 상황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예. 지금 작년 재작년만 보면 여전히 그렇게 막 펄펄 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식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입주 물량이 과잉됐더라. 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에는 주택 수요량이 연간 13,000세대가 적정세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신문 방송을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 하는데 이제 그만 지어도 안 되겠나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세대 문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재건축 재개발이 시작되면은 멸실이 일어나니까 그죠? 계속 아파트 새 수요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니까 1년에 13,000세대가 지어지면 공급이 되면 아주 밸런스가 맞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2016년 올해부터 2018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자, 연 13,000세대요. 저기 한번 보세요. 2011년, 12년, 13, 14년에 보니까 적정 수요량보다 입주 아파트가 적었죠. 그죠? 맞습니까? 네. 예. 오늘 우리 행사처에 선물 없습니까? 대답 잘 하시는 선생님들 선물 좀 드리게. 자, 이렇게 됐고, 자, 2015년에 보니까 적정 수요량보다 조금 오버하겠죠. 자,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2011년부터 대구시장이 이렇게 탄력이 붙어서 지금 북구 같은 데 보니까 지하철 3호선 호재하고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초저금리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가 됐죠. 지금 세계 유럽에는. 그래서 이런 초저금리와 세계적인 그 마이너스 금리 이게 합쳐져서 투자 자금이 갈 데 없으니까 아파트를 몰렸고 그래서 북구 같은 데는 따블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따블이 올랐어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가 대구의 아파트가 굉장히 늦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6, 17, 18 이게 3개 연도에 총 입주 물량을 합쳐서 나누기 3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연 18,600세대.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요 선생님, 대구가 적정 세대수가 얼마죠? 13,000. 그런데 여기는 18,600세대입니다. 오버되는 거죠. 그럼 이게 입주 물량 과잉 맞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자, 그렇지만은 이걸 단순히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자, 과거 10년 전과 어떤 상황이 지금 10년 만에 똑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런 상황이 있었고, 올해부터 3년간 이런 현상이, 입주 물량 과잉 현상이 똑같이 빚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그 당시에는 이는 수성구 25%, 달서구 28.1% 이렇게 해서 도심 아파트가 공급이 됐는데, 그죠? 이게 두 개 합치니까 50%가 넘죠,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지금 올해부터 예상할 수 있는 2016, 17, 18은 자, 수성구 4%, 달서구 7.8%. 지금 모질해죠. 모질해죠. 근데 이 물량이 많다는데 어디 있나 이 말이죠, 지금. 굉장히 많다는데. 여기 있죠. 달성군에. 달성군의 전체 물량의 50% 이상이 지금 달성에 몰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6년하고 지금 상황이 10년 만에 똑같은 입주 물량이 지금 공급이 되는데 상황은 지금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한번 우리 기억하시죠? 2006년, 2008년 대구가 우리 기억 한번 더듬어 보면은 2000년부터 2001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해서 그때 엄청나게 쏟아졌죠. 자, 그때 대구 제1의 수성구, 달서구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자, 지금은 차라리 지금 모질한다. 달성군에 지금 외곽지, 여기서 달성군이라 하면은 형풍의 테크노폴리스, 그죠? 세천, 옥포 임대단지, 또 어디 있을까요? 뭐 그런 거죠. 또 달성군은 아니지만 북구의 그 모택지지구, 이런 게 지금부터 입주할 세대가 좀 몰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년 전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전에는 도심권 중심으로 지금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최근에는 외곽 지역에 지금 입주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외곽에 몰려 있다 보니까 도심권은 지금 공급이 차라리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자,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지금. 그래서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한번 다시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급 입주 물량의 차이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2006년, 2008년 시대에는 그 당시에 적정 수요가 얼마였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연 15,000세대가 적정 물량이었습니다. 됐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입주 물량이 3년간 연평균 24,000세대씩 계속 입주가 된다. 입주가 오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때 경험했다시피 그때 미분양이 막 쌓여있는 겁니다. 미분양이 그때 막 쌓여있어요. 자, 그래서 1년에 9,000세대 정도가 계속 오버가 됐다 이래 보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연 13,000세대가 적정 물량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18,600세대가 되니까, 자, 한 5,600세대가 3년간 더 공급 우위가 될 수 있다.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급 물량이 지금 많은데, 그때보다는 공급 물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분포지역입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때는 도심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니까 미분양이 넣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럼 지금은 원래 예상되는 거는 외곽 쪽에서 미분양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다. 또 세 번째는 편익됩니다. 그 당시에는
건설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대형 아파트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때 우리 생각해 보시면 전부 다 대형 물량이 그때 미분양이 났었죠. 그죠? 중소에 그때 미분양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렇게 중대형이 미분양이 하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쉬운 말로 중공후 미분양이라고 하죠. 그런 용어 많이 나오죠, 그죠? 신문에. 이게 악성 물량 아닙니까? 악성 물량. 그러니까 이게 소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 이런 현상이고, 지금 앞으로 일어날 3년간 현상은 뭐냐? 지금 중소형 위주로 입주 물량이 지금 줄줄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입주 물량이 조금 이렇게 과잉이 안 된다면은 아파트 입주 전에 해소될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부동산 시장을 조금 이렇게 좀 아시는 분은 야 이거 10년 만에 다시 옛날 상황이 이렇게 다시 폭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런 상황이다. 자, 브랜드 가치. 자, 외곽 지역은 비브랜드 아파트 중심. 우리 선생님이 힘풍에 테크노폴리스 가니까 우리가 아는 그 대형 건설업체, 대기업의 브랜드 있습니까? 없죠? 예. 그 당시에는 보면 전부 다 그 호남 쪽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고. 거무지구도 크게 없죠, 상당수가. 세천도 그냥 브랜드 들어보니까 알듯 말듯.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지금 비브랜드로 쌓여져 있고, 달성에는. 자, 도심권은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가 지금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습니까? 어머니, 왜 이래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예? 아, 전화기도. 예. 중요한 전화 오시면 되죠. 예. 중요한 전화 일단 받으셔야 돼요. 일단. 예. 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심 유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보다는 도심 개가 일어나니까 건설업체들이 대형 건설업체들이 앞으로 도심 쪽으로 미리 큰 대형 트렌드를 읽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삼성, 레미안, 대우 브루지오, 또 GS 자이 사십니까? 예. 지금 그렇게 과감하게 자이. 그러면 포스코 또 샵 사시는 분 안 계세요? 샵, 그렇죠. 코롱, 하늘채입니까? 현대는 뭡니까? 현대. 힐스테이, 예, 최고 좋은 브랜드죠. 힐스테이. 대리 이펜 생산. 야, 대리 이펜 생산. 달서구 상인대역이 제일 좋은 위치에 벌써 거기도 그죠. 가격이 엄청나게 오래돼요. 그게 브랜드란 말이죠. 위치도 좋지만 브랜드가 있고. 또 대구 브랜드 중에 좀 파크들이 그죠. 이 정도가 브랜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우리 선생님들 고르실 때 환경, 교통,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브랜드 이걸 무시 못 한단 말이죠. 그죠? 가령 우리 선생님이 내가 아파트를 한 개 샀는데 몇 년 살다가 그 건설업체 부도가 나버렸어. 그럴 수 있죠. 많이 봤죠? 많이 봤습니다. 신일도 그렇고 월드도 부도 났죠. 그때 우리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죠? 우리 사모님 그때 선생님들 가시면 그때 주방에 보면 월드 메리디안 신일 주방 멋지게 해놨죠. 그때 너무 좋아. 근데 부도 나버렸어. 근데 그 아파트가 그러면은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렵다. 다른 아파트보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우리 서울에 가보면 그 입주자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기준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브랜드도 한번 선택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게 좋겠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 아파트 고르실 때 주차장 면적, 주차장 세대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차장이 풍부하지 못하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 안으로 간다 보면 됩니다. 자, 서울에는
유명한 강남의 아파트 가보면 한 세대당 주차 대수가 몇 대요? 우선 전화 다 받으셨죠? 몇 대요? 몇 대 있겠습니까? 한 세대당 세대. 우리 선생님 좀 더 써있어. 몇 대예요? 예? 1.5대는 1.5대 예, 4대. 서울의 강남은 4대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 하나, 와이프 하나, 애 하나, 또 사륜구동 하나, 보통 4대. 그래서 아파트 구성된다고 하죠. 자, 그렇게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형주택 공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구 구조가 지금은 1, 2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 2인 가구를 보니까 자, 20대, 30대에서 젊은 층에서 1, 2인 가구가 많이 분화가 되고 또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그죠?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1, 2인 가구가 계속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삽을 타켓으로 하는 그 특히 젊은 층에 봤을 때는 젊은 층 상대로 오피스텔이 이 타겟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오피스텔 하니까 생활하기 편해. 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 불편하죠. 나이 드신 입장에서는 자, 오피스텔 가니까 방문 좀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 녹지도 없어. 문화시설도 없어. 특히 문제가 주차시설이 너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주차 대수도 약하고 또 기계식 주차를 해나가 아침에 급할 때 출근할 때 어디 급하게 나갈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소형 아파트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라. 소형 아파트가. 그런데 지금 대구에 소형 아파트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앞으로 이런 오피스텔도 물론 좋지만은 내 자산 가치를 보면은 좀 수요자가 원하는 타입, 그죠? 20평대 이하의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 있으면은 매입해두면은 계속 그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지금 하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렇게. 자, 자, 내거리가 중심이다. 자, 대구 중심은 어디죠? 범은 내거리, 또 축전 내거리, 또 예, 신매 내거리. 신매 내거리 앞으로 괜찮다. 또 앞으로 좋아지는 내거리는 동대구역 내거리.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내거리가 중심이 되는데 갈수록 이 지역의 개발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정부가 지하철을 끼고 있는 이런 주요 내거리는 역세권으로 개발한다 이 말입니다. 역세권으로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역세권으로 개발을 왜 합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선생님이 만약에 범어내거리, 축전내거리에 땅을 아파트를 줬고 땅도 한 150억 산다 이거죠. 사놓으면은 정부가 역세권을 개발하려면은 법령을 좀 완화시켜줘야 되겠죠. 법령 완화라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 풀어주면 된단 말이죠. 내 땅이 있는데 건폐율, 자, 용적률이 300%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역세권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가 600% 완화해준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땅값은 2배 올라가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역세권을 개발하려면은 정부나 지자체가 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내가 땅을 샀어, 150평을. 샀는데 나는 사고 나서 그냥 잊어버렸어. 가만히 있어. 그죠? 미래 가치를 보고 샀어. 그러면 대구시나 만약에 축전내거리였더만 달수, 범어내거리다 수성구청이 돈을 대는 거야. 자, 어떻게? 거기에 주차가 불편하니까 주차시설 만들어줘. 공원이 부족하네? 공원을 만들어줘. 보행하는데 이 도로가 불편하니까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좋은 보행 여건을 갖춰줘. 이 지역이 좀 어둡네, 이면도로가. 그러면은
가로등을 많이 달아주고, 또 위험하네? CCTV를 많이 달아줘. 그러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시설을 설치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땅은 150평 사는데 그 지역이 개발됩니까? 안 됩니까? 땅값이 이렇게, 나는 그 땅을 개발 호재를 보고 미리 사놨을 뿐인데, 땅값이 예산이 투입되면 쭉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부동산 투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역세권 개발되는 지역을 미리 선정을 하셔야 된다. 제가 오늘 팁 하나 드렸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야? 예. 엉뚱하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부동산 살까 말까? 자, 투자한다, 투자 안 한다 했습니다.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부동산이지만 여기에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그럼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란 이야기죠. 맞습니까? 투자 안 한다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아파트 가격이 보합이나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대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 사항은. 자, 그러면 자, 투자한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다. 선생님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자, 한번 미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미소. 자, 전주에는 영 반응 없는데요. 그러면 자, 투자 안 한다. 아파트에 떨어질 거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뭔데? 뭐지? 두 개인데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두 개인데. 아,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죠. 한 최소한 이 정도부터 한 3개 정도 가지고 계신다. 그죠? 3개를 가지고 계신다. 자, 저는 몇 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소는 몇 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알아맞추면 제가 이 마이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0개 정도 써 있어. 또 20개 많이 좀 더 써 있어. 30개. 50개 30개. 조금 더 써 있어. 35개. 자, 고마워요. 자, 되셨구나. 자, 투자한다. 그럼 투자한다는 사람, 아파트에 오른다는 사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돈이 굉장히 시중이 많이 풀렸다 이 말이죠. 세계 2008년 금융위기가 와서 미국이 엄청나게 풀렸죠. 유럽도 유의가 엄청나게 돈 찍어내고 있죠. 중국 찍어냅니까? 엄청나게 풀렸죠. 일본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와가 엄청 풀렸죠. 전 세계에는 지구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만큼 많이 돈이 풀린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풀렸다 이 말이죠. 그죠? 통화량이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돈 가치가 떨어진다. 돈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참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선생님 핸드폰 이제 다 끝났죠? 통화 다 끝났죠? 네. 지금 돈이 제가 2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통장에 2억이 있어요. 근데 2억에 그러면 수성구에 아파트 한 개 사야 되겠다. 아들 줘야 되겠다. 이래서 30평대 아파트를 3억을 대출내가 2억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어. 근데 이 통화량,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버리게 되면은 2년 뒤에 그 돈을 내가 통장에 가만히 그냥 예금을 해놨는데 2년 뒤에 통화량이 팽창해버리면은 이걸 가지고 30평 아파트를 못 사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내 주머니 속에 돈을 그냥 가만히 넣어놨을 뿐인데 이 돈 가치가 떨어졌어. 또 바꿔 말하면
자산, 그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있어. 내가 이걸 못 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주식 투자 하시죠, 그죠? 주식 투자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아니죠. 나쁜 기억이 많죠, 그죠? 예. 자, 난 금을 사고 싶어, 금을 사고 싶어. 금 사시겠습니까? 왜? 사면 안 돼요. 왜? 금이라는 것은 특징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금을 사는 거거든. 평소 때는 금을 사면 안 돼요. 꼼짝도 안 합니다, 가격이. 그러면 미술품을 사겠다. 근데 미술이 잘 몰라. 내가 조회도 없고. 자, 이러니까 아무것도 할게. 그래서 결국 부동산 중에 가장 안전하고 또 내가 이렇게 내받고 아파트로 돈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린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환율 하락. 환율이 지금 1224원에서 고점 찍어 쭉 내려갑니까? 지금 올라갑니까? 예? 내려가죠. 1200 얼마에서, 그죠? 한 15일 전에, 지금은 1100 얼마로 내려가고 있죠. 환율, 이게 왜 하느냐? 환율이 부동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 그나마 장기적으로 1년 뒤에 환율이 지금보다 내려가겠다, 좀 올라가겠다. 요것만 알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수치가, 환율 수치가 올라간다 하면은 경기가 굉장히 불안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우리 금융위기 맞죠? 금융위기 맞으니까 환율이 어떻게, 옛날에 900원 하다가 1,500원, 1,600원, 1,700원 올라가죠. 이때는 경기가 지금 불안하다,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안정되면 1,100원, 1,050원, 1,000원, 980원 안정되면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발동한다. 자, 그러면 1년 뒤에 환율이 지금 장기적으로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예, 맞았어요. 내려가. 이 증상입니다. 자, 환율이 내리면은 외국에 있는, 그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엄청 하죠. 주식 사고 부동산 이게 막 몰려가 우리나라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붕 빼앗긴다 이 말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외국에 좀 투자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까?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매일 경제신문을 보시는 모양이죠. 예, 진짜 정답입니다. 지금은 내가 각종 통계를 보니까 지금 외국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몰려온다는 것은 환율이 안정되고 부동산 가격을 푹 띄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야기했지만 내년에는 부동산의 거품이 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제가 대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내가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거래 규제 완화되니까 투자하겠다. 자, 건축 규제 완화되니까 하겠다. 저금리, 초저금리입니다. 이거는 초저금리 갈 데 없으니까 가장 안전한 부동산으로 생각들이 다 똑같단 말이죠. 우리 선생님 생각이나 선생님 생각이 다 똑같단 말이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야기했죠. 내가 투자 안 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만만하게 할 때가 아파트다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같은 생각하니까 이게 부동산 아파트 시장으로 몰리게 돼 있더라. 그래서 투자한다. 세대 분화가 일어나고 있더라. 인구는 늘지 않지만 세대 분화가 일어나서 아파트 수요가 많을 것 같으니 앞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투자 안 한다. 내리겠다. 자, 인구 감소된다. 맞죠? 인구 감소되니까 아파트 살 사람이 있겠나? 자, 가계부채가 증가된다 했는데 자, 살 사람이 있겠나? 대출 규제 강화, 공급 과잉이다 하는데 조세가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고분양가인데 투자 안 한다. 가격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자, 지금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대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을 상대로 전국을 볼 때 아파트 가격은 지금 그죠?
아파트 반토막이 납니까 안 납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안 됩니까? 예, 전국을 대상할 때 예. 돈이 찍어내는 만큼 물가는 상승되고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특히 참 고민이시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선생님 고민이시죠. 그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이렇게 합니다. 신혼됐는데, 자, 엄마, 내가 아파트 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죠. 젊은 층에도 고민이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고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옆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와. 이 사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신문에 보면, 방송에 보면은 뭐, 우리 경제가 절단 난다 하고, 폭락한다 하고, 막 계속 나오거든. 폭락하는 쪽에 기사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가슴이 철렁해. 뭔 사요, 이거?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20년, 30년, 40년 전부터 가격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제 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집에 가시다가 제 말 믿죠, 그죠, 선생님? 그죠? 맞죠, 그죠? 근데 또 요 끝나고 집에 가십니다. 또 선생님 친구분하고 가시다가 엘리베이터 가면서 야, 이거 아파트 떨어지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또 이야기하면 또 확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대구 이야기만 아닙니다. 전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됐습니다. 자, 이런 건 한번 자기가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고. 자, 시간 다 돼가죠. 자, 대구에 이런 아파트 어떻겠습니까? 자, 범어내거리 1등, 범어내거리 1등 위치 아시죠? 일단, 아파트는, 부동산은 위치 싸움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1등 내거리, 범어내거리인데 괜찮다. 그러고 일반 아파트를 노려야 됩니다. 지금은 도심 유턴 현상이 일어나서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 진행됩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는 상관없지만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사실 때 거기는 조합원이 있죠. 그죠? 조합원이 좋은 층, 좋은 향, 조망권 정도 다 먼저 가져가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좀 부적격하다. 좋은 층은 다 빼버리니까 나중에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제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더라 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가 있으면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수성구 중소형 아파트.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그 당시에 수성구에 그때 중대형 많이 올랐죠. 지난 그죠? 1년 전에 그죠? 2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중소형 중대형이 아니고 중소형 아파트가 있으면은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분양가가 중요한데 착한 분양가 조금 저렴하다 싶은 이런 아파트는 한 번 더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좋은 위치냐, 좋은 입지냐 이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가격이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어떤가 착한가 또 그렇지 않나 비싼가 이걸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을. 그래서 우리가 1등 내거리는 범어 내거리인데 범어 2편한 세사 이게 지금 30평대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범어 2편한 세사가 1400 초반 펜당 월더 메리디앙 1300 초반 수성대 시향 1300, 1400만이네요. 범어 STX칸 1600 후반대 범어 숲 화성파크 드림 1600 후반대 범어 롯데캐슬 1800 후반대네요. 그죠? 범어 SK 뷰 1900만 초반대네요. 유럽 노르웨이 1700 후반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진행했는데 좀 뭔가 좀 이렇게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분 질문 한번 받아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혹시 궁금한 아파트뿐만 아니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예.
예. 잠시 저희 마이크 준비해 드릴게요. 중구 신남 내거리 역세권인데 예. 자유도 들어서고 예, 옆에 이편한 세상도 들어섰잖아요, 그죠? 예. 중심지에는 브랜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 대림 말고 GS 건설에서 그 중구 소방서 뒤편에 이게 내년에 1,300세대 그게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게 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때 상황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실제로 아까 전에 도심 유턴 현상이 도심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했죠. 선생님들 부동산 하거나 일을 할 때 외곽 쪽보다는 도심이 낫습니다. 기반 시설 되어 있고 문화 시설이 되어 있는 도심이 나왔고 거기는 보면 뭐 어차피 그 우리가 교통을 보면은 지하철 3호선이 생길 때부터 계획될 때부터 신남 내거리는 W역세권이 형성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5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신남 내거리 하면 참 후졌다, 그죠? 그 서문시장 그 인근하고 참 안 했는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5년이 지나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위치 고를 때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교통 W역세권 중요합니다. 자 신남 내거리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엄청 달라지고요. 명동 내거리 아시죠? W역세권 맞죠? 그것도 지금보다 지금 서서히 변하지만은 지금보다 엄청 달라진다. 그래서 부동산은 미래 호재를 예측하는 게 좋은데 이런 걸 선생님들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남들보다 3년, 5년 전 미리 그 지역을 선점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공부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용태 소장님의 강연 함께 들으셨고 또 혹여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가 시대죠. 근데 정보는 이제 넘쳐납니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